2025년 5월 24일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에서 지바 롯데마린스와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의 경기가 지오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순위의 상위권 경쟁을 위해 중요한 매치업으로 특히 사이타마 세이브가 최근 경기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세이브의 강력한 투수진과 지바 롯데의 타선 부진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바 롯데 마린스는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14승 24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투수 보스가 있으며 그는 최근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타선은 리그 최하위 타율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낮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5월 18일 홋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투수진의 균형 잡힌 운영을 선보였지만 전반적인 경기에서는 공격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지바 롯데의 강점은 안정적인 투수 운영이지만 약점은 저조한 타격 성적입니다.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는 리그 2위에 위치하며 23승 18패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인 타츠야 이마이는 뛰어난 피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시즌 초반부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이브는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과 불펜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팀의 주요 강점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오릭스 버펄로스와 혼합된 결과를 얻었지만 전반적으로 투수진이 경기 흐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가끔씩 기복을 보이는 타선이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사이타마 세이브가 지바 롯데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 시즌 초반 3연전에서 세이브는 모든 경기를 승리하며 지바 롯데 타선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이브는 롯데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벨루나돔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도 세이브의 투수진과 지바, 롯데 타선 간의 대결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가 이번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이브의 강력한 투수진, 특히 타츠야 이마이가 선발로 나올 경우 지바 롯데 타선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바 롯데는 보스가 선발로 나서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며 초반 실점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바 롯데가 불펜에서 보여준 약점과 저조한 공격력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세이브가 4-2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세이브의 투수진의 강력함과 지바 롯데의 제한된 공격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경기는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스가 강력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지바 롯데 마린스는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강한 타격과 효과적인 투수 운영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이브의 안정적인 피칭과 지바 롯데의 공격력 부족을 고려할 때 세이브가 유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24일 라쿠텐 모바일 파크 미야기에서 라쿠텐 이글스와 홋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즈의 경기가 열립니다. 현재 니폰햄은 퍼시픽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라쿠텐은 5위에 머물러 있어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니폰햄의 강력한 파워 히팅과 안정적인 투수진이 주목받는 가운데 라쿠텐은 신임 감독 아래 새로운 전략으로 방역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라쿠텐 이글스는 현재 18승 21패로 퍼시픽 리그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득점력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신인 유격수 무네야마 루이가 있으며 최근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야카와 타카이사 선발 투수는 최근 부진하며 ERA가 5.25를 기록하고 있어 투수진의 불안정성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쿠텐은 소볼 전략을 통해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며 경기 흐름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홋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즈는 23승 15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파 중정과 레이에스 등의 강력한 타자들이 파워 히팅을 선보이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마자키 타츠야 투수는 지난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상대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니폰햄은 공격적인 작전과 함께 뛰어난 불펜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니폰햄은 라쿠텐을 상대로 6승 2패로 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폰햄은 라쿠텐을 상대로 홈런을 비롯한 장타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했고 특히 만파 중정이 그랜드슬램을 기록하는 등 활약했습니다. 라쿠텐은 득점권 타율이 낮아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니폰햄의 강력한 파워히팅과 라쿠텐의 소볼 전략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니폰햄은 야마자키 타츠야의 슬라이더를 통해 라쿠텐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것으로 보이며 만파 중정과 레이에스가 장타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라쿠텐은 무네야마 루이의 주루 센스와 소볼 전략의 성공 여부가 승패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니폰햄의 공격력과 투수진의 안정감으로 인해 승리 가능성은 높으며 예상 스코어는 니폰햄 5-3 라쿠텐으로 전망됩니다. 전체적으로 니폰햄 파이터즈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최근 경기력과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쿠텐 이글스가 신임 감독 아래 새로운 전술로 전환하고 있으나 니폰햄의 강력한 공격력과 안정된 투수진을 넘어서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니폰햄의 승리가 기대되며 경기의 주요 변수는 라쿠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새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콜로라도 주 덴버에 위치한 딕스스포츠 용품 경기장에서 콜로라도 래피즈와 세인트루이스 CITI SC의 MLS 리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매치였으며 콜로라도 래피즈는 홈 2점을 살려 승점을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는 긴장감 넘치는 접전 끝에 2-1로 콜로라도 래피즈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콜로라도는 홈팬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최근 몇 시즌 동안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며 MLS에서 중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들의 주축 선수로는 공격수 디에고 루비오와 미드필더 잭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격과 중원을 지휘하며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빠른 역습과 밀도 높은 수비를 통해 상대방의 빈틈을 공략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강력한 수비와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으며 강력한 슈팅 능력을 보유한 공격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측면 수비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며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CITI SC는 비교적 신생팀으로 지난 시즌부터 MLS에 합류했습니다. 팀의 주요 선수로는 스웨덴 출신의 스트라이커 구스타브 스벤손과 미드필더 아르헨티나 출신의 레안드로 곤살레스가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젊고 활기찬 팀 컬러를 지니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빠른 패스 플레이를 주된 전술로 사용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나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와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생팀답게 경험이 부족하여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콜로라도 래피즈와 세인트루이스 CITI SC는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콜로라도가 우세하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이번 시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두 팀의 매치업에서는 콜로라도의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으며 세인트루이스는 빠른 역습으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수비 조직이 탄탄해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콜로라도 래피즈가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CITI SC는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콜로라도의 수비를 흔들었으나 경험 많은 콜로라도의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은 그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예측 점수는 2-1로 실제 경기 결과와 일치하며 콜로라도는 홈 2점을 잘 활용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콜로라도의 강력한 공격진과 탄탄한 수비진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콜로라도 래피즈는 홈팬들 앞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발휘하며 소중한 승점을 챙겼습니다. 세인트루이스 CITI SC 역시 신생팀답게 패기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지만 경험과 조직력이 부족하여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양팀은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재확인하며 앞으로의 시즌을 준비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LA 갤럭시와 인터 마이애미는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파크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LA 갤럭시에게 있어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 컨퍼런스 9위로 순위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메시와 수아레스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진이 주목됩니다. LA 갤럭시는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0승 10패 3무를 기록하며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리그 최다 실점 평균 2.38골과 부진한 공격력 평균 1.1000골 경기 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인 리키 푸이그의 부재로 인해 중원에서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수비 집중력 저하가 문제입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유니언과의 경기에서는 후반에 집중력을 잃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라미레스가 팀 내 최다 득점자지만 최근 슬럼프에 빠져 있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활용도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12경기에서 6승 4무 2패를 기록하며 동부 컨퍼런스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평균 2.23골 경기에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이라인 수비 전술로 인해 매 경기마다 실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올랜도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패배하며 수비 불안이 노출되었습니다. 부스케츠와 알바 등의 베테랑들이 체력 문제를 겪고 있어 측면 수비에서 위치 선정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팀은 총 2차례 맞붙어 LA 갤럭시가 1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LA 갤럭시의 전력 약화로 인해 과거 결과가 현재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에릭 자발레타와 리오넬 메시 간의 매치업은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메시의 돌파력과 자발레타의 경험이 맞붙으며 로이스와 부스케츠 간의 중원 대결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양 팀 모두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돌파와 알바의 오버래핑을 통해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LA 갤럭시는 홈 경기에서의 세트피스 상황과 로이스의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 전술로 맞설 것입니다. 하지만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가 공격력을 앞세워 3위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LA 갤럭시가 부상자 복귀와 홈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진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치러지며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력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LA 갤럭시는 홈에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인터 마이애미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팀의 수비 불안으로 인해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인터 마이애미의 원정 승리가 유력합니다. 2025년 5월 24일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K리그2 경기로 화성FC와 서울 이랜드FC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화성FC의 잔류 경쟁과 서울 이랜드의 승격 레이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기로 양 팀의 향후 리그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승격을 노리며 4위를 달리고 있는 반면 화성FC는 프로 전환 첫 해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고전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지난 맞대결에서 2-1로 승리한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자 할 것입니다. 화성FC는 K3 리그에서 프로로 전환한 첫 시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이 치명적입니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알툴은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미드필더진의 창의성 부족으로 전체적인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주전 센터백 김대환과 햄선우가 활약 중이나 측면 수비의 불안정함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성FC는 홈 경기에 2점을 살려 초반부터 서울 이랜드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 이랜드FC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리그 4위에 오르며 K리그1 승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2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격 측면에서 경기당 14.7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브라질 출신 레안드로는 슈퍼골 3도움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측면 윙어 김선민과의 연계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수비에서는 3백 시스템을 통해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역습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서울 이랜드는 점유율을 주도하며 경기를 통제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 시즌 두 팀은 이미 한 차례 맞대결을 가졌으며 그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가 2-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서울 이랜드는 점유율과 슈팅 수에서 화성FC를 압도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서울 이랜드가 2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화성FC의 센터백 김대환과 서울 이랜드의 레안드로 간의 매치업이 중요할 것입니다. 김대환은 수비 안정성을 보이나 빠른 스피드의 공격수를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레안드로는 돌파와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그의 활약 여부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중원 주도권 싸움과 세트피스 활용도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FC는 미드필더진이 패스 성공률과 창의성에서 부족함을 보여왔으며 이는 서울 이랜드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화성FC는 낮은 골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울 이랜드의 강점인 세트피스와 대비됩니다. 서울 이랜드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화성FC의 측면 수비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과 전술적 우위를 고려할 때 서울 이랜드가 2위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화성FC에게 잔류 경쟁에서 어려움을 줄 것이며 서울 이랜드에게는 승격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화성FC와 서울 이랜드FC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화성FC는 홈 경기에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서울 이랜드는 리그 상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최근 성적을 고려할 때 서울 이랜드FC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팀의 시즌 후반기 경기 운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K리그2의 경기에서 충북 청주FC와 안산 그리너스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리그 순위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충북 청주는 홈 2점을 활용해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특히 충북 청주의 공격적 전환 전략과 안산의 수비 재편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현재 리그 11위로 승점 11점을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권오규 감독이 이끄는 팀은 피라냐 축구라는 공격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며 3-4-3 포메이션으로 선수들의 공간 활용과 빠른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3-3 무승부를 기록하며 전반기에 공격 집중력을 보여주었지만 후반전 수비 불안정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팀 내 최다 득점자 6골로 활약하고 있으며 여승원의 공격 지원도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후반 체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리그 13위로 시즌 초반에 부진한 출발을 딛고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우 감독 체제의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 압박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서울 이랜드와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을 강화했으나 공격진의 낮은 득점 변화율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승빈 골키퍼의 선방은 팀의 방어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새로 합류한 윤석영의 수비 강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충북 청주가 4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심리적 유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수비에서 상대의 빠른 공격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안산은 충북 청주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세트피스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가브리엘 대 안산 수비진의 대결과 루안 산토스의 돌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충북 청주의 홈 경기 우세와 안산의 원정 약세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충북 청주는 가브리엘과 여승원 등의 측면 공격을 통해 안산의 고정식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초반부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안산은 이승빈 골키퍼의 활약과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또 평균적인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충북 청주가 홈 2점을 살려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 청주의 공격 집중력과 후반 체력 관리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충북 청주FC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는 시즌 중반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양 팀에게 중요한 반환점이 될 것입니다. 홈팀인 충북 청주는 공격적인 전술로 안산의 수비를 공략할 계획이며 안산은 안정적인 수비를 통해 결과를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양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최종 결과는 충북 청주의 근소한 승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5월 24일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와 스포팅 캔자스 시티의 경기는 미네소타의 홈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에 위치한 미네소타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스포팅 캔자스 시티를 만나는 대결로 양 팀의 명확한 전력 차이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 항상 승리했던 미네소타가 이번에도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올랐으며 14경기에서 7승 4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의 성적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팀은 특히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5T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미네소타는 낮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니 올루와세이는 이번 시즌 5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켈빈 예보와도 꾸준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강점은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인 반면 중원에서의 창의성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13위로 14경기에서 3승 3무 8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로 부진에 빠져 있으며 특히 수비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피터 버모즈 감독 체제에서 직접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으나 평균 0.77골 경기에 저조한 공격력과 더불어 수비에서의 많은 실점이 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안 요벨리치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활약 중이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공격적 효율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강점은 높은 점유율을 통한 경기 운영이나 수비에서의 조직력 부재가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팀은 최근 4차례 맞대결에서 미네소타가 모두 승리했으며 특히 2025년 2월 경기에서는 6대0으로 대승하는 등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대 전적은 스포팅 캔자스시티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매치업으로는 미네소타의 측면 윙백과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풀백 간의 전술 싸움이 예상되며 미네소타는 측면에서의 공격 강화를 통해 스포팅 캔자스시티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가 강력한 수비력과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스포팅 캔자스시티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려 할 것이나 미네소타의 조직적인 수비 대형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네소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할 확률이 크며 결국 경기 결과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2-1 승리로 예상됩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초반 흐름을 시도할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미네소타의 견고한 수비와 올루와세이 예보와 듀오의 결정력이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전반적으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유스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공격력 강화와 수비 조직력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미네소타는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2025년 5월 24일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 피닉스 라이징 FC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US 오픈컵 16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는 MLS 팀과 USL 챔피언십 팀 간의 맞대결로 세인트루이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각 리그에서 다른 성적을 거두고 있어 경기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우며 홈팀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는 이번 시즌 MLS 서부 컨퍼런스에서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2승 7패 5무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부진이 뚜렷한데 6경기에서 단 3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전술은 고압 프레스를 기반으로 한 7-10초 룰로 빠르게 볼을 탈취하고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후반전 체력 소모 및 수비 허점을 드러내며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에 실점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팀 내 주요 선수인 조앙 클라우스는 US 오픈컵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중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라이징 FC는 USL 챔피언십에서 5승 3패 4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몬테레이 베이를 상대로 2-0, 뉴멕시코 유나이티드를 1-0으로 물리치며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팀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는데 이는 최근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입증되었습니다. 공격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에 기여하며 풍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호프코조 아바에부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공식전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는 US 오픈컵에서 하위 리그팀인 유니언 오마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으며 피닉스는 상위 리그팀들에 대한 도전 경험과 성공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측면 공격과 피닉스의 수비 라인의 매치업이 이번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닉스의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카운터 어택이 이를 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닉스는 최근 경기를 통해 드러난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세인트루이스의 고압 프레스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지 못할 경우 피닉스가 후반전에 강력한 역습으로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피닉스의 2-1 승리를 예상하며 이는 피닉스의 후반 집중력과 세인트루이스의 후반 체력 문제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의 공격 의지와 피닉스의 방어 안정성 및 방역 능력 간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홈 이점을 살리기 위해 초반 득점을 노리겠지만 피닉스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승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양팀의 전략적 접근과 체력 관리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가 시카고의 홈구장인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시카고가 경험 많은 텍사스를 상대로 반등을 노리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텍사스는 강력한 투수진과 경험을 바탕으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팀의 최근 성적과 경기력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현재 14승 31패로 중부지구 최하위에 처해 있습니다. 팀 타율은 .117로 리그 최하위 수준이며 타선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앤드루 보닌텐디가 있으며 그는 20홈런을 기록하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슬럼프에 빠져 있어 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수진에서는 게럿 크로셰가 209탈 삼진을 기록하며 선발 로테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불펜 운영으로 인해 경기 후반까지 리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했으나 이러한 승리는 일관된 전력이 아닌 단기적인 활약에 의존한 결과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15승 13패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타율은 덤비금 4로 다소 낮은 편이나 중심 타선의 코리 시거와 와이언 랭포드가 공격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 시거는 .B86의 타율과 30홈런을 기록하여 클린업 트리오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진은 네이선 이발디가 11승과 뛰어난 ERA로 팀의 선발진을 이끌고 있으며 전체 팀 평균 자책점은 3.24로 리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최근 경기는 주로 투수전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한 승리가 눈에 띕니다. 양 팀은 2025 시즌에 이미 5월 23일부터의 시리즈를 통해 맞붙고 있으며 첫 경기에서는 텍사스가 8-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시카고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지만 최근 몇 년간 텍사스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는 강력한 선발 투수진으로 시카고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압해 왔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예상됩니다. 네이선 이발디를 중심으로 한 텍사스의 선발 투수진은 시카고의 다소 부진한 타선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시카고는 홈구장에 이점을 살려 초반 선취점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텍사스의 중심 타선을 막지 못할 경우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텍사스가 6-2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텍사스의 안정된 투수력과 시카고의 불안정한 불펜 운영에 기인합니다. 2025년 5월 24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는 양팀의 특성과 현재 성적을 고려할 때 텍사스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시카고는 타선과 불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경기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텍사스는 안정된 투수력을 바탕으로 중부지구 최하위 팀을 상대로 승리를 추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24일 휴스턴 다이너모와 시애틀 사운더스가 MLS 정규 시즌 경기에서 맞붙습니다. 경기는 휴스턴의 홈구장 BBVA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양팀 모두 최근 무승부 결과로 인해 이번 경기를 통해 승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살려 반등을 노리지만 수비 조직력의 불안함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시애틀 사운더스는 빠른 전환 플레이와 공격 효율성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현재 MLS 서부 컨퍼런스 14위에 위치한 휴스턴 다이너모는 시즌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불안정한 경기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팀에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잭 맥글린과 아르투르가 있으며 맥글린은 팀의 중원 장악과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벤 올슨은 높은 점유율 기반의 수비적 전술을 활용하여 상대의 역습 기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해에 따른 수비 집중력 감소가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 7위에 자리하며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측면 오버래핑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데니얼 무소프스키와 알베르트 루스나크가 있으며 무소프스키는 뛰어난 득점력을 바탕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슈메이처 감독은 확장된 폭 공격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전환 속도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총 31차례 맞대결하여 시애틀이 19승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경기는 모두 무승부로 끝나는 등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매치업에서는 휴스턴의 점유율 기반 경기 운영과 시애틀의 빠른 역습 전략이 대조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시애틀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 빈도는 휴스턴 풀백 라인의 약점을 공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휴스턴의 홈 경기 능력과 시애틀의 원정 성적 간의 대결로 예상됩니다. 휴스턴은 중원에서 잭 맥글린과 아르투르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하겠지만 시애틀의 빠른 전환 공격이 휴스턴 수비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데니얼 무소프스키와 알베르트 루스나크의 연계 플레이가 유효할 경우 시애틀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비 집중력 저하가 빈번한 휴스턴은 후반전 교체 카드 활용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며 폴 로스록과 같은 벤치 자원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치열한 경기 끝에 1-1 무승부가 예상되지만 시애틀이 후반에 추가 득점을 올릴 경우 2-1 승리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휴스턴 다이너모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승점을 노리는 자리입니다. 홈팀은 중원 지배력과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을 높이며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며 원정팀은 빠른 전환 속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치열한 중원 싸움과 측면 공략의 조화가 승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뉴욕 매츠와 LA 다저스의 경기는 양 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MLB 시즌의 중요한 경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팀은 각각 내셔널리그 동부와 서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다저스의 홈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매츠의 강력한 타선과 다저스의 깊이 있는 타선이 맞붙는 만큼 경기의 결과가 두 팀의 지구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현재 17승 10패로 서부 지구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들은 터스카 에르난데스와 오타니 쇼헤이로 두 선수는 각각 강력한 홈런과 안정된 타율로 팀 득점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에르난데스는 최근 5경기에서 6.4득점에 기여하며 뛰어난 타격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블레이크 스넬과 타일러 글라스노우의 부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당 4.5득점을 기록하는 공격적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불펜의 경우 최근 3.14 방어율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투수의 부재가 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매츠는 현재 19승 8패로 동부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피트 알론소가 이끄는 타격 라인은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론소는 시즌 초반부터 0.356 타율과 0.729 장타율을 기록하며 팀 득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츠의 불펜은 에드윈 디아즈를 중심으로 1.27 방어율을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선발 투수들의 부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션 마네아와 폴 블랙번의 부상은 선발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초반 실점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팀은 과거 176차례 맞대결에서 다저스가 98승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양 팀이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매츠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양 팀의 매치업에서는 매츠의 강력한 불펜과 다저스의 폭발적인 타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츠는 경기 후반 불펜으로 승부를 걸 계획이며 다저스는 공격적으로 매츠의 선발 투수를 공략해 초반 리드를 노릴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LA 다저스의 홈 경기에서 펼쳐지며 다저스는 홈 2점을 살려 매츠의 초반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입니다.
매츠는 피트 알론소를 중심으로 초반부터 공격적인 타격을 시도할 것이며 특히 알론소는 다저스의 좌완 불펜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저스는 오타니 쇼헤이와 터스카 에르난데스의 타격으로 상대 선발진을 조기에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경기 후반 불펜 싸움에서 매츠가 약간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다저스 불펜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쉽게 승리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 점수는 양팀 모두 득점하는 접전 끝에 4-3으로 매츠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4일 예정된 뉴욕 매츠와 LA 다저스의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매츠가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초반 리드를 잡는다면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지만 다저스가 홈 2점을 활용해 방역에 나선다면 경기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2025년 5월 24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샌디에이고 FC가 맞붙는 경기입니다. 경기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날 경기는 양 팀의 시즌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대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애틀랜타는 현재 부진한 흐름을 끊고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는 반면 샌디에이고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두 팀의 전력과 전략적 차이가 얼마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 14위에 머물며 10경기에서 2승 5패 3무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전 공격수 엠마누엘 라테라스가 출장 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공격 옵션이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격 라인은 이적 시장에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경기 중 5경기에서 무득점으로 일관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의 창의성 부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 역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팀의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생팀 샌디에이고 FC는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올라 있으며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전술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데르스 드레이어와 히르빙 로사노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윙 플레이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2연승을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안드레스 레예스와 패디 맥네어의 협력이 돋보이며 공수 전환 시 측면 수비의 공백 노출이 가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상대 전적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현재 전력상으로 볼 때 샌디에이고 FC의 조직력과 전술적 완성도가 애틀랜타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틀랜타는 홈 경기 2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매치업에서는 샌디에이고의 중원 장악력이 애틀랜타의 수비 라인을 압박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의 향방은 샌디에이고 FC의 조직력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공격 부진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애틀랜타가 홈에서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겠으나 라테라스의 공백과 중원의 창의성 부재로 인해 골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샌디에이고는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안데르스 드레이어와 히르빙 로사노가 견제해야 할 주요 선수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샌디에이고 FC가 2경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애틀랜타의 수비 불안과 샌디에이고의 공격적인 측면 플레이가 주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게는 시즌 부진을 털어낼 기회가 될 것이며 샌디에이고 FC에게는 신생팀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할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전술적 접근과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것이기에 경기 전반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24일 코모 청부 07은 홈구장인 스타디오 주세페 시니갈리아에서 인터 밀란을 맞이합니다. 이 경기는 이탈리아 세리에 A 2024-25 시즌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인터 밀란은 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승리가 절실하며 코모는 중위권 순위 확보와 홈 팬들을 위한 경기력을 보여줄 동기가 있습니다. 인터 밀란은 공격적 전술을 통해 승리를 노릴 것이며 코모는 최근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상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모 1907는 승격 후 첫 시즌을 보내며 34경기에서 11승 9무 14패, 승점 42점으로 리그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5승을 기록하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 성적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은 풀백의 오버래핑과 빠른 역습을 강조하는 전술로 코모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측면에 아산의 디아오가 있으며 그의 빠른 돌파와 정확한 패스는 코모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수비진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많은 실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 밀란은 리그에서 34경기 동안 21승 8무 5패로 승점 71점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모네 인차기 감독의 지휘 아래 인터는 3-5-2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전환과 적극적인 측면 활용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를 살펴보면 공격진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투람이 있으며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윙백인 덴젤 덤프리스가 측면에서의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팀 공격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경기에서 수비의 집중 부족이 드러나며 연속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인터 밀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경기에서 인터는 코모를 상대로 홈에서 2-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터는 역사적으로 코모를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측면 교차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모는 이러한 상대에 맞서 빠른 역습과 창의적인 중원 플레이로 맞서고자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코모의 빠른 측면 돌파와 인터의 측면 수비 간의 대결이 핵심 매치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 밀란의 조직적인 공격력과 코모의 예상치 못한 저항 간의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인터는 리그 우승 경쟁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인터의 측면 공격 효율성이 코모의 측면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반면 코모는 최근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아산의 디아오와 니코파스의 빠른 전환 플레이가 인터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경기 스코어는 인터 밀란이 2-1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모가 선제골을 기록할 경우 경기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인터 밀란과 코모의 서로 다른 스타일이 부딪히는 흥미로운 대결이 예상됩니다. 인터 밀란은 조직적인 공격력과 경험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며 코모는 홈팬들의 응원과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인터 밀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모가 보여줄 의외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 두 팀 간의 다채로운 전술 대결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나폴리와 칼리아리의 세리에 A 최종전이 나폴리의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나폴리는 현재 리그 선두에 위치하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스쿠데토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일전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강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승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의 시즌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각 팀의 전술적 선택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폴리는 23승 10무 4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의 안정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휘 아래 나폴리는 1-4-2-2-2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로멜루 루카쿠와 스콧 맥토미니가 있으며 루카쿠는 이번 시즌 13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의 핵심인 알레산드로 부온조르노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어 후안 헤수스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나폴리는 홈 경기에서 특히 더 강력하며 평균 기대 실점 XGA 0.98로 수비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칼리아리는 9승 9무 19패로 리그 15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부진한 모습이며 다비데 니콜라 감독은 고압 프레싱과 빠른 역습 전략을 구사합니다. 칼리아리의 주요 선수로는 팀의 최다 득점자인 로베르토 피콜리가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라즈반 마리는 롱패스를 통한 역습 발동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수비 불안정성이 문제로 평균 기대 실점 XGA 1.57을 기록하며 수비 조직력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양 팀은 최근 5년간 총 29번 맞대결을 펼쳤으며 나폴리가 18승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나폴리가 한 번 승리하고 칼리아리가 한 번 승리했습니다. 나폴리는 중원의 장악력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반면 칼리아리는 측면 역습을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합니다. 나폴리의 중앙 집중 공격과 칼리아리의 측면 돌파 및 역습 간의 매치업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나폴리는 홈구장에서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스쿠데토를 확정 짓고자 할 것이며 공격진의 활약과 수비 조직력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특히 로멜루 루카쿠와 스콧 맥토미니의 활약이 팀 승리에 결정적일 것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강등권 탈출을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공격적인 디펜스와 빠른 역습을 구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폴리의 공격진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나폴리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2정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경기를 승리함으로써 시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칼리아리는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하겠지만 나폴리의 화려한 공격진과 견고한 수비를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폴리가 스쿠데토를 확정지으며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5월 24일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안방에서 맞이합니다. 이 경기는 히로시마의 홈구장인 히로시마 빅 H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히로시마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요코하마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최근 맞대결에서 히로시마는 우세한 전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우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6경기에서 9승 2무 5패의 성적을 거두며 상승세에 있습니다. 미하일 스키베 감독의 지휘 아래 주로 3-4-2-1 전형을 사용하며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소타 나카무라는 리그 최다 득점자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미드필더 토르가이 아르슬라는 공격과 수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특히 크로스를 통한 공격 전개가 강점이며 상대 수비의 허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는 현재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1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며 8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리 키웰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되 수비의 빈틈과 공격 효율성 저하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팀의 유일한 희망인 앤더슨 로페스는 팀 내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이나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 수비 불안과 패스 미스가 잦아 전력 보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최근 5차례 양팀 간 맞대결에서 히로시마는 3승 2패로 유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2월 경기에서는 히로시마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히로시마는 요코하마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전술이 효과적이었으며 마리노스는 이러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 팀의 매치업에서는 히로시마가 상대방의 수비 조직력 문제를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로시마는 홈 경기 2점을 살려 전반 초반부터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는 수비 조직력을 정비하고 역습 기회를 노려야 하지만 최근 부진한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히로시마가 2경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코하마가 후반 교체 카드를 통해 방역에 나설 경우 최대 한 골차 범위 내에서 희망적인 반전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홈에서 강점을 살려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로시마의 뛰어난 측면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 라인은 요코하마의 취약점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요코하마는 수비 조직력 강화를 통해 반전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각 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체력 관리와 전략적 교체를 통해 승부를 결정지으려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의 한신 타이거스와 주니치 드래곤스가 한신 코시엔 스타디움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신에게는 순위 굳히기, 반면 주니치에게는 중위권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일전입니다. 최근 상대 전적에서 한신이 유세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주니치가 홈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신 타이거스는 현재 센트럴 리그 1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투수력을 기반으로 안정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 2.19는 리그 최고 수준이며 특히 이와자키 사구루와 가라비 JD가 이끄는 불펜이 강력합니다. 타격에서는 모리시타 쇼타와 사토 테루아키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사토는 최근 경기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신의 주요 전술은 초반 선취점을 통한 경기 주도권 확보와 불펜진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통한 승리 보호 전략입니다. 다만 공격력에서 간헐적인 기복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니치 드래곤스는 현재 리그 5위로 타격 부진이 뚜렷한 문제점입니다. 팀 타율 0.211과 리그 최저 득점은 공격에 있어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수진은 팀 평균 자책점 2.86으로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호소카와 세이야가 공격과 주루에서 가느다란 희망을 제공합니다. 주니치는 소극적이지만 철저한 수비와 번트 작전으로 1점차 승부를 즐겨 사용하는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발 투수진의 체력 부족으로 후반부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신과 주니치의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한신이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은 홈구장에서 높은 승률을 보이며 주니치의 원정 경기 침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양 팀의 매치업에서는 한신의 강력한 불펜진과 주니치 상위 타선의 대결이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신의 선발 니시 유키가 주니치의 우타자들을 어떻게 제압할지가 경기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한신 타이거스가 강력한 투수진과 홈구장의 이점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신은 초반 이닝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고 주니치는 수비와 주루를 통해 접전을 노릴 것입니다. 주니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소화하며 최소 실점으로 막아야 하며 불펜 투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한신의 안정된 불펜이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스코어는 한신 4-2로 사토 테루아키가 주역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현재 상황과 전력을 고려할 때 한신 타이거스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특히 강력한 투수진과 홈에서의 안정된 경기 운영이 승리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니치는 철저한 수비 전략으로 최대한 접전을 만들고자 할 것이나 한신의 초반 공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4일 FC 신친나티와 시카고 파이어 FC는 중요한 MLS 동부 컨퍼런스 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경기는 FC 신친나티의 홈구장인 TQL 스타디움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 스코어는 FC 신친나티가 2-1로 승리하며 원정팀을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신친나티는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승리의 주역이 되었으며 특히 에반더의 뛰어난 경기력과 결정적인 골이 돋보였습니다. FC 신시나티는 시즌 동안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동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4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에반더와 케빈 덴키가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FC 신친나티는 3-4-1-2 포메이션을 통해 강력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구사합니다. 최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에반더는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슛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2골을 기록했습니다. 강점으로는 수비의 안정성과 세트피스에서의 위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률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FC는 이번 시즌 동부 컨퍼런스 11위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레그 베르할터 감독 체제해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지만 잦은 수비 실수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인 휴고 퀴퍼스는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이며 조너선 반반은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돌파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 명단에 많은 수비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5회 맞대결에서는 FC 신친나티가 4승 1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0일 시카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FC 신친나티는 3-2로 승리하며 확실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FC 신친나티는 역습 상황에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이며 시카고는 측면 공격을 주로 사용하지만 수비 조직력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팀의 전술적 특징과 상대 전적은 이번 경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FC 신친나티가 홈 2점을 살리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에반더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상대팀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카고 파이어 FC는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유지하겠지만 부상으로 인한 수비진의 공백이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트 미아즈가 중심으로 한 FC 신친나티의 수비 조직력이 시카고의 크로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경우 홈팀의 승리가 유력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 스코어는 FC 신친나티가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로 2-1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예측대로 FC 신친나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강력한 공격진과 조직적인 수비 라인 덕분에 시카고 파이어 FC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FC 신친나티는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으며 시카고 파이어는 수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경기에서도 양팀은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시즌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24일 피츠버그 리버하운즈와 FC 밀워키 토렌트가 하이마크 스타디움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미국 프로축구 리그 USL 챔피언십 소속의 피츠버그가 홈에서 NPSL 소속의 밀워키를 맞아 치르는 경기입니다. 피츠버그는 최근 US 오픈컵에서 MLS의 뉴욕시티 FC를 꺾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으며 밀워키는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피츠버그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피츠버그 리버하운즈는 2025 시즌 현재 USL 챔피언십 동부 컨퍼런스에서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은 주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밥 릴리 감독의 지휘 아래 견고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US 오픈컵에서 결정적인 골을 기록한 베토 이드라치와 크리에이팅 능력이 뛰어난 로비 메르츠가 있습니다. 골키퍼 에릭 딕 또한 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수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니어 에투와 브리검 라르센의 부상은 중원과 공격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FC 밀워키 토렌트는 현재 NPSL 중부 지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으며 특히 공격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팀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당 평균 2.3골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합니다. 데니 그리핀과 어거스틴 윌리엄스가 팀의 공격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며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공략합니다. 하지만 골키퍼 위치에서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강팀과의 맞대결에서 고전했던 만큼 이번 경기는 상위 리그팀을 상대로 한 도전의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피츠버그 리버하운즈와 FC 밀워키 토렌트는 공식적인 맞대결 기록이 없습니다. 피츠버그는 주로 USL 팀들과 경쟁하며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밀워키는 NPSL에서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높은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반면 밀워키는 공격적 운영을 통해 상대의 빈틈을 노립니다. 피츠버그의 수비진이 밀워키의 공격 라인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기는 피츠버그의 견고한 수비와 밀워키의 강력한 공격력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피츠버그는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초반부터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로비 메르츠의 측면 크로스를 통한 공격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밀워키는 빠른 전환과 데니 그리핀의 돌파를 무기로 피츠버그의 뒷공간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피츠버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점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가 홈에서 이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밀워키의 경기 후반 집중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츠버그 리버하운즈는 홈에서 밀워키 토렌트를 상대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리그팀으로서의 경험과 조직력이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밀워키는 공격력을 앞세워 강력한 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 부대가 될 것입니다. 피츠버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밀워키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5월 24일 KBO 리그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KT 위즈의 경기가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시즌 중반에 접어든 두 팀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경기로 특히 KT는 승리 시 5할 승률로 복귀할 기회를 가지며 키움은 하위권 탈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양 팀은 각각의 전략과 강점을 극대화하여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KT 위즈는 리그 8위를 기록하며 시즌 중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4연승을 이어가며 분위기를 타고 있는 KT는 특히 강백호의 복귀로 인해 타선의 파괴력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강백호는 최근 경기에서 타점과 안타를 생산해내며 복귀 후 빠르게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T의 투수진은 소형준과 조이현을 앞세워 안정적인 선발 운영을 자랑하며 불펜에서는 박영현과 손동현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돋보입니다. KT의 강점은 강력한 타선과 안정된 불펜 운영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후반 경기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여 승부처에서의 공격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현재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7일 NC와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수비 불안과 타선 침체를 노출했습니다. 루벤 카디네스와 같은 외국인 타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순 연결 실패가 빈번하여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현우와 같은 젊은 투수들이 경험을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키움의 강점은 초반 공격이지만 경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KT 위즈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최근 4번 맞대결에서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일 경기에서는 홈런 3방을 터뜨리며 8-3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KT의 초구 승부 전략이 주요했고 초반 선취점에 집중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반면 키움은 후반 불펜 공략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KT의 강력한 타선과 키움 투수진의 대처 능력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KT 위즈는 강백호가 복귀한 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소형준을 선발로 내세워 안정적인 투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키움은 젊은 투수진의 전력 강화와 타선 연결성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KT는 불펜진의 후반 구축력과 강백호, 로하스, 황재균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활약이 승리를 견인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키움은 정현우가 초반 실점을 최소화하고 루벤 카디네스가 중심 타자로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접전이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KT가 4-2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 위즈는 복귀한 강백호와 안정적인 투수진을 바탕으로 승리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하는 만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며 경기 후반 집중력과 불펜 운영이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KT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키움의 젊은 선수들이 변수를 만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5년 5월 24일 오후 2시 대전에서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경기는 정규 시즌 중 가장 주목받는 경기로 현재 리그 1위인 한화와 2위 롯데가 맞붙습니다. 경기 결과는 두 팀 간의 승차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 특히 투수전과 공격력 대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리그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화는 12연승을 포함하여 최근 22경기에서 20승 2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의 기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와 베테랑 류현진이 마운드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공격에서 노시환과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롯데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경기 후반 불펜 운영에서 비교적 안정감을 보이며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의 성적을 올리며 리그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 타율 0.281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특히 만루 상황에서의 득점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민재와 빅터 레이에스가 타선을 이끌고 있으며 윤성빈은 한화 타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펜진의 평균 자책점이 상대적으로 높아 후반기 운영에서 다소 불안정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롯데는 클러치 히팅 능력과 도루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 시즌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롯데가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대결에서는 롯데가 한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한화의 연승 행진을 저지했습니다. 한화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불펜 운영을 통해 후반기 주도권을 쥐려 하겠지만 롯데의 클러치 능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팀 모두 투수진의 전략적 운영과 타선의 집중력이 승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는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라 초반 리드를 잡겠지만 중반 이후 롯데가 빅터 레이에스와 나승엽의 활약으로 동점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화는 플로리얼과 노시환의 활약으로 추가 점수를 노릴 것이며 특히 후반 불펜의 안정적인 운영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4-3으로 한화가 근소하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홈구장의 이점과 후반기 불펜 운영에서의 우위 때문입니다.
이번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시즌 내내 이어진 두 팀 간의 경쟁 구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화가 홈 이점을 활용하여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결과는 향후 리그 순위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